용우 씨, 오늘 즐거웠어요? 미선 씨 그러지 말고 오늘 같이 있어 줄래요? 그 순간 심장이 찌릿 설레었어요. 잊고 지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설렘이라는 단어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낯선 남자와의 첫 만남. 과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니 마음껏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올해 63세가 된 김미선입니다. 33년 동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 은퇴한 지 이제 3년째네요. 평생을 학생들을 위해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퇴임식 날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실제로 쉼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화려한 꽃다발과 학생들의 환호 속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밀려오는 허전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내일부터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쁨보다는 공허함으로 다가왔죠. 학교를 떠나는 순간 어쩌면 나의 일부도 함께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학생들의 소란스러운 목소리, 교무실의 분주함, 칠판 앞에서 문학을 가르치던 그 시간들. 모두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과거가 되었습니다. 30년이 넘는 교직 생활 동안 저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 집에서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댁 어른들까지. 정작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죠. 마치 거대한 자동차의 한 부품처럼 늘 어딘가에 맞춰 돌아가야 했습니다. 내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 먼저였고, 내 시간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이 우선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자 중 하나였던 민수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들고 찾아왔을 때였어요. 글쓰기를 무척 어려워했던 아이가 문예창작과에 들어갔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때 느꼈던 보람과 기쁨이 저를 30년간 지탱해준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마치 생명의 기적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씨앗이 움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는 과정. 그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퇴임 후 집에서의 일상은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늘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는 것.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책 한 권을 읽어도 그 감동을 나눌 사람이 없었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함께 먹을 이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는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고,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느라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죠. 그들과 통화를 할 때면 늘 엄마 혼자 괜찮아? 라고 물어오지만 실은 둘 다 제가 그들 생활에 간섭할까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딸에게 미국에 놀러 가고 싶다고 했더니 엄마, 지금은 애들 시험 기간이라 정신없어서 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부산에 내려간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만남을 미루곤 했습니다. 하루 종일 학생들과 북적이던 일상에서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펼쳐지니 모든 게 낯설고 공허했어요. 퇴임 후 처음 몇 달은 그저 집안 정리와 오래된 앨범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혼 전 꽃다웠던 시절의 사진, 신혼여행 때의 행복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 사진들 속에서 저는 김미선이 아닌 누군가의 선생님, 아내, 엄마로만 존재했습니다. 문득 생각해보니 정작 나 자신으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가끔은 30대 시절로 돌아가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을 살아볼 수 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기도 했습니다. 문학평론가가 되고 싶었던 꿈, 혹은 시인이 되고 싶었던 꿈.
대학 시절 써두었던 습작시들을 꺼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봄 햇살 아래 그림자를 숨기고 잠시 잊었던 마음의 창을 열어본다. 지금 읽어보니 어설픈 문장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청춘의 열정과 순수함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현실로 돌아왔죠. 이미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요함은 점점 무거운 침묵으로 변해갔습니다. 혼자 TV를 보며 웃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도, 라디오를 켜놓아도 이 집 안에 울려 퍼지는 것은 외로움뿐이었습니다. 30년간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치며 인생의 아름다움을 설명했던 내가 정작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쓸쓸하게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혼역의 노을처럼 아름답게 사그라들고 싶었는데 그저 어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친구 연옥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선아, 우리 이번 주말에 동창회 모임 있는데 너도 올래? 다들 너 보고 싶어 하더라.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죠. 이 나이에 무슨 동창회냐고 말이죠. 젊은 시절 소위 놀러 다니는 것조차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이제 와서 무슨 모임에 나가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게다가 옷차림이나 화장에도 신경 써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늙어가는 얼굴을 보는 것도 싫었고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에이, 무슨 불편할 것 같아. 그냥 나오면 되지. 한 번만 나와봐, 응? 하지만 계속되는 권유에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계속 집에만 있다면 아마 영영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면 남은 인생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될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살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 번만 가볼게. 마침내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서로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해도 그 눈빛만은 여전했거든요. 학창 시절 책상에 앉아있던 소녀들의 모습이 이제는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웃음소리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녀들의 것이었습니다. 야, 미선이다. 정말 너 그대로다. 역시 선생님은 안 늙나 봐. 말도 안 돼. 아니야, 나 많이 늙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옛 추억을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학창 시절 우리가 함께 저질렀던 장난들, 수학여행에서 있었던 해프닝, 첫사랑 이야기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인생의 보물창고를 다시 열어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 요즘 소개팅 앱 써봤어. 나 재미로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우리 나이대도 많이 쓴데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60대가 넘은 사람들이 소개팅 앱을 사용한다니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동안 우리는 그런 앱이 젊은이들만의 세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그래? 제가 놀라 물었을 때 그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있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사는 외로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감정이었으니까요. 문득 우리 세대가 외로움을 참고 견디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젊은이들처럼 우리도 행복을 찾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모임이 무르익자 친구들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 소개팅 앱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내 나이에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며 엄격하게 자신을 대했던 제가 소개팅 앱에 가입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프로필에는 미선이라는 닉네임과 간단한 취미 독서, 음악 감상만 적어 놓았습니다. 자, 미선아, 프로필 완성됐어. 이제 이 버튼만 누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뜬다. 친구가 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다들 키득거리며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죠.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새로운 도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앱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삭제하려다 호기심에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화면에는 나이 지긋한 몇몇 신사분들의 프로필이 보였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제게 이런 세계는 낯설기만 했습니다. 프로필들을 살펴보던 중 한 프로필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달재라는 닉네임의 67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자기소개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책 냄새 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그의 프로필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취미는 독서와 클래식 음악 감상이라고 되어 있었고 프로필 사진은 책장 앞에서 찍은 모습이었는데 단정한 옷차림과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미쳤나? 63살의 나이에 이런 앱으로 낯선 남자에게 관심을 표현하다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렸습니다. 북달재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을 보니 독서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 반가웠습니다. 혹시 어떤 책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간단한 첫 메시지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질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진짜 제 관심사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선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들을 좋아해요. 특히 노인과 바다가 제 인생의 책이에요. 보내고 나서 이게 너무 진지한 답변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곧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요? 노인과 바다는 제 인생의 책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패배할 수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구절이 특히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바로 그 구절을 그도 좋아한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메시지를 주고받을수록 우리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처럼 클래식 음악을 좋아했고 특히 쇼팽의 녹턴을 자주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쇼팽의 음악을 즐겨 들었죠. 며칠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용우라고 알려주었고 우체국에서 근무하다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편지를 배달하며 간접적으로 많은 삶을 경험했다고 했죠. 저는 교직에서 학생들과 함께한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은 후 이용우 씨가 조심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동네 북카페가 있는데 조용하고 좋아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좋아요. 언제가 괜찮으신가요? 우리는 토요일 오후 2시 동네 북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옷차림도 신경 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63살의 나이에. 그래도 가슴 한켠에서는 설렘이 피어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옷을 여러 번 갈아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만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저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프로필과 다르면 어쩌지? 혹은 대화가 안 통하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회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은 그는 프로필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깔끔한 외모와 온화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그는 저를 발견하고 살짝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미선 씨,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첫인상은 메시지에서 느꼈던 것과 같았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모습이 프로필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색했지만 책 이야기가 시작되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해밍웨이 말고 어떤 작가를 좋아하세요? 김소월의 시를 좋아해요. 진달래꽃이나 초혼 같은 작품이요. 그의 시에는 한국적인 정서가 깊이 담겨 있어서 마음에 와닿아요. 저도 김소월을 좋아합니다. 특히 초혼은 그리움과 상실의 감정을 너무 아름답게 표현했죠. 우리는 문학에서 음악으로 그리고 인생 이야기로 화제를 옮겨갔습니다. 그는 30년간 우체국에서 근무하며 사람들의 편지를 배달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기쁨, 슬픔, 사랑, 이별. 그래서 책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책도 결국은 누군가의 인생을 담은 편지 같으니까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교사가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어요. 그 책 속 세상을 아이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하고 싶었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어느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이용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는데 조금 걸어볼까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나란히 공원을 걸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나무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우리 발 앞에 그림자,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시의 한 구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말하면 이런 앱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권해서 시작했는데 실제로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제 핸드폰을 빼앗아 앱을 깔아줬어요. 사실 삭제하려고 했는데 그쪽 프로필 한 줄이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책 냄새 나는 사람이고 싶다는 말이요? 네, 그 말이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진심이었어요. 평생 책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거든요. 첫 만남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끝이 났고 우리는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며 음악회 티켓을 예매해 놓았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립교향악단에서 쇼팽 특집 연주회가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정말 기대되네요. 음악회 날, 우리는 음악에 취해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살짝 제 손에 닿았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듯한 설렘이었죠. 그 후로도 우리는 전시회를 함께 관람하고 가끔은 산책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용우 씨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미선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많이 끌렸어요. 이런 감정을 이 나이에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제 마음도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2달, 3달.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던 날, 첫 키스를 나눴던 순간, 모든 것이 새롭고도 특별했습니다. 63세의 나이에 느끼는 이 설렘이 낯설면서도 그 어떤 젊은 날의 사랑보다도 깊고 진실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보였나 봅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이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얼굴이 달라 보여. 그냥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 아직 용우 씨와의 관계를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아 얼버무렸지만 딸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제 얼굴에 번진 미소와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나 봅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분 좋다. 그렇게 딸은 더 캐묻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더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관심을 보였죠. 어쩌면 걱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갑자기 변한 엄마가 말이죠. 연옥이도 달라진 저를 알아챘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점잖던 제가 갑자기 컬러풀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었으니까요. 미선아, 너 아무래도 연애하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얼굴 봐. 완전 달라졌잖아. 그 앱에서 누구 만났지?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옥이는 엄청 기뻐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용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말로 표현하니 더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아, 정말 축하해.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알아?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 나도 느껴.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 그리고 거울을 보는 것도 두렵지 않아졌어. 그게 사랑이지 뭐. 어쩜 그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니? 그 앱 나도 다시 깔아봐야겠다. 연옥이와 이야기하며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움직인 거구나 싶었죠. 미선 씨가 있어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아요. 어느 날 한강 산책로를 걸으며 이용우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평생 당신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청춘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애정이 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후에 찾아온 사랑이었기에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6월에 어느 날 이용우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 씨, 미안해요. 제가 갑자기 캐나다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서 당분간 가서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34개월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이 이렇게 쉽게 끝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저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별을 앞둔 우리는 마지막 데이트를 계획했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야 했기 때문에 오래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용우 씨, 오늘 즐거웠어요. 제 말에 그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 씨, 그러지 말고 오늘 같이 있어 줄래요? 그 순간 심장이 찌릿 설레었어요. 잊고 지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설렘이라는 단어 다시 느낄 줄은 몰랐죠. 네, 좋아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정의 페이지를 천천히 그리고 깊게 펼쳐갔습니다. 용우 씨의 손끝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심장이 고요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의 숨결이 내 귓가에 스칠 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자로 숨 쉬고 있다는 걸.
침묵 속에서 눈빛만으로 나눈 말들, 이마에 닿은 입술 하나가 전한 따뜻함, 그리고 서로의 주름마저 사랑스럽게 어루만졌던 시간. 그 밤은 짧았지만 아마 내 평생을 통틀어 가장 뜨거운 봄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용우 씨는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빈 공간이 외로움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기다림의 설렘으로 채워진 듯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빛이 다시 켜진 것처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제 입가에 머물러 있는 미소는 제가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마음이 다시 설레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6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나를 만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선생님이 아닌 그저 한 사람의 김미선으로서의 설레는 심장을 가진 여자로서의 나를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별들은 오랜 시간 어둠 속에 있다가 때가 되어 비로소 그 빛을 내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때를 기다려 빛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